주식올림픽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엇갈린 모습을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는 오늘 장에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어제 장에서 시원하게 4,200선 돌파를 하더니 오늘 장에서는 2% 넘게 하락으로 마감을 하면서 4,121선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 장에서 강했습니다. 1.31% 상승하면서 926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일정 흐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내리 좀 약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계속해서 저점을 형성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내리 꽂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오후장 들어서 특히나 마감으로 갈수록 장중 고점 대비해서는 상승분을 소폭 반납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역대급으로 매물을 또 던져냈습니다. 2조 2천억 원 넘게 팔자세를 외쳤고요. 기관 또한 5천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 물량을 개인이 담아낸 모습이었죠. 개인 홀로만이 2조 7천억 원 넘게 사자세를 외쳤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반면에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역시나 2천억 원 넘게 사자세를 외쳤고요. 기관 또한 1,600억 원 넘게 사자세를 외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선 제약바이오 섹터 그 안에서도 HLB 그룹주들이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지금의 영국의 이 자산운용사에서 이 HLB 향으로 이 대규모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 HLB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가져갔죠. 특히나 HLB 바이오스텝 같은 경우 29.98%, HLB 글로벌 29.91%, 그리고 HLB 또한 13% 넘게 강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외에 2차 전지대에서 ESS 부분이 시장에선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 SDI에서 지금 테슬라 쪽으로 또 대규모 이 ESS 관련된 배터리 공급에 대한 부분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에 힘입어서 오늘 장에서 특히나 2차 전지 내에서도 ESS 쪽이 부각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 SDI 오늘 장중 고점 대비해선 상승분을 소폭 반납을 하면서 마감을 했죠. 3% 넘게 그래도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이외엔 K의 엠텍 29.94%, 유일 에너테크 또한 15% 넘게 강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코스피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모두 다 파란불을 켠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지금 거래 정지이기 때문에 11월 중순부터 거래가 가능하죠. 이에 따라서 지금 움직임이 없는 상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애프터마켓에서 6%, 5% 넘게 하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0.84%, 두산에너빌리티 0.89% 하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1위부터 5위 내에서는 알테오젠, HLB 두 종목만이 빨간불 켠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바이오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는 모습이었죠. 알테오젠 4.59%, HLB 14% 넘게 상승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장에서 강세로 정규장에서 마감을 했는데 애프터마켓에서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봐야겠죠. 코스피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내에서도 역시나 바이오주들이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게 SK 바이오사이언스죠. 오늘 장에 17% 넘게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으면서 지금 주가 59,6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외에는 GSPNL, 대한전선, HS 효성 첨단 소재, S-OIL이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 대에선 툴젠이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제 관련주인데 오늘 장에서 22% 넘게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외에는 이오테크닉스, 지노믹트리, HLB 제약, 휴원스 글로벌이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올림픽 시즌2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이 특히나 코스피가 너무 빠르게 올라서인지 오늘장에서 하루 만에 2% 넘게 좀 약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다만 이 하락 대비해서는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의 개수가 거진 비등비등하네요. 오늘장에서 이 하락을 거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부추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상승세를 가져갔는데 하락 종목의 개수가 더 많습니다. 900 종목 넘게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시장 1% 넘는 상승 대비해서 시장 분위기가 과연 좋은 건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체감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또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 시장에 있어서 시나리오 또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또 화요일에 남자답게 오늘 또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예. 시장이 엇갈린 채로 마감을 했는데 코스닥이 오늘장에서 선전을 했어요. 이제는 맞습니다. 코스닥 장세를 좀 기대를 해봐도 될지 이제 우리 전문가님의 좀 시나리오를 많은 분들이 듣고 싶어서 예. 시청을 하고 계실 거거든요. 예.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상 여러분들과 매주 화요일 날 만나뵙고 있는 최영동 전문가이고요. 항상 뭐 일주일의 초반에 제가 나와서 그 한 주를 좀 준비를 할 수 있는 시장 전략들을 잘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 끝까지 저와 함께 시청을 하셔가지고 좋은 전략 그리고 좋은 종목들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 혼조세로 거래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시선을 좀 코스닥 쪽으로 둬야 되나라는 또 궁금증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방송 이외에도 계속해서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장중에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시장의 뉴스라든지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종목이겠죠. 저희 올림픽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시장 대비해서 너무나도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장중에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가 봐야 될 만한 그리고 봐야 될 만한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종목만 딱 하고 드리는 게 아니라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까지 확실하게 정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보시고 전략을 세우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을 하실 것 같은데요. 나도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시나리오, 이 배경, 흐름을 읽어보면서 시장 내에서 어떠한 종목을 좀 잡아봐야 될지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까지도 이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셔도 동일하게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좀 대응 전략까지도 철저하게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거래량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거래한 종목 위주로 10종목이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일단은 뭐 오늘의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기존의 상위 종목군들과는 상당히 좀 맞아요. 다른 형태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다 다른 종목 같아요. 자, 일단은 가장 좀 특이했던 부분들은 알테오젠과 ABL바이오. 네. 그동안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10월 달 동안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을 보지를 못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드디어 이제 11월 달 들어서기 시작을 하면서 한미약품, ABL바이오, 알테오젠. 쉽게 SK 말씀드려서 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에 대한 선전이 오늘 굉장히 좀 눈부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표출이 이제 종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종목군들은 제가 이제 다음 코너에서 계속 설명을 좀 드릴 거니까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가장 좀 눈에 띄었던 종목은 앞서 말씀하셨던 삼성 SDI. 굉장히 좋은 이슈가 붙었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확인된 네. 바는 아니고요. 맞아요. 그리고 사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논의 중이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들이기 네.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는 시가 자체는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코스피 지수에 대한 하락 부분들로 인해서 삼성 SDI에 대한 시가 부분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좀 주가가 좀 밀리는 흐름들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ESS 관련된 스토리들 자체가 외국인들과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상승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동안에 근 한 2년 네. 가까운 기간 동안에 정말 쉽지 않게 진행이 됐었던 2차원지 관련 종목군들이 EV 쪽이 아닌 ESS, 새로운 먹거리를 통해 가지고 미국 시장을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와 더불어서 AI 시장 내에서 ESS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미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2차원지 셀 기업들의 뭔가 2026년도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네. 사업적인 변화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서 오늘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뭐 강하게 진행이 됐던 상황들은 아니긴 하지만
어찌됐든 좀 롱텀으로 놓고 봤었을 때 주가에 대한 상승세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뭐 눌림들을 통해 가셔가지고 이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지켜보시면은 좀 재미있는 투자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성 SDI 관련된 또 대응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테슬라와 이 ESS 관련된 공급에 대한 논의 중이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강세 흐름을 가져갔는데 최근에 시장에서 ESS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AI를 가동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 센터가 필수적이고 데이터 센터,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미국향으로 봐야 될 만한 종목들을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런 전략들, 그래서 시장 속에서 이런 이슈들이 튀어나올 때마다 나는 장중에 한번 종목들을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스캔하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셔도 동일하게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의 시장의 시나리오까지도 같이 한번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강의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시장의 시나리오를 읽어내면서 그 가운데서 대장주들 쏙쏙 뽑아내시는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사실 많은 분들이 최근에 시장의 흐름이 살짝 바뀌다 보니까 흐름을 이 시나리오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시장의 시나리오를 아주 기가 막히게 읽으시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좀 대응 전략을 잘 세워드리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그동안의 시장의 결들과는 좀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동안에는 코스피의 상승세가 진행이 됐던 반면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덜 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단 하루 만에 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집중이 진행이 되면서 지수를 좀 끌어내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오히려 코스닥 쪽에서에 대한 매수세가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면서 그동안에 뭔가 순환매 관점에서 또는 이제 9월달, 10월달의 상승 구간에서 좀 누락이 됐었던 섹터들이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특이했던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상승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의 수가 상대적으로 상승 종목 수가 적은 반면에 지수는 올라가는 상황들이었는데, 오늘 지수가 밀림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 수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 좀 이상한
특이한 현상들을 눈으로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시장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바뀌는 그 시장 내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내 계좌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스마트 눌림목 매매를 통해서 어떠한 논리들을 가지고 어떤 순서들을 가지고 어떤 스텝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지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시장의 분위기예요. 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물론 최종적으로 우리가 탑다운이 아닌 버텀업으로 봤었을 때는 종목에 대한 타이밍들만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기는 하지만 뭐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개별주에 해당되는 내용들이고 우리가 전체적인 큰 기간들을 두고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 매매를 하는 입장,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에 대한 이해도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장이 상승을 했었을 때 분명히 주도주가 나옵니다. 우리가 최근에 많이 겪어보셨죠, 여러분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원전, 전력망, 조선 이러한 종목군들이 시장을 이끌었던 쉽게 말씀드려서 시장의 대장 섹터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 이후에는 도대체 시장을 이끄는 업종이 도대체 무엇인 것이냐라는 판단을 내리셔야 되고요. 업종의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업종 내에서 가장 대장주가 뭔데? 라는 것들에 대한 결정을 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타이밍들을 하나하나씩 잡아가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거 올라갈 것 같아. 뭐 저거 뭐 시장에서 좋다고 하네. 라고 해서 그냥 막연하게 사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시장에서 어떠한 논리들을 가지고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해안을 가지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러한 이제 논리들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했던 종목들,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들, 그리고 올림픽에서 말씀 좀 드렸던 여러 가지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매주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저녁 8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한 주를 준비를 하는 저녁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매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이죠, 8시. 8시부터 또 한 11시 정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오전장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하루를 가장 크게 맥락들을 잡아가는 시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온라인 방송을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 그 어떠한 어려운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올림픽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들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30일이에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딱 9월 30일이면 이게 어떤 날이었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 즐거운 명절입니다, 여러분들. 추석 명절. 특히 올해 추석 명절은 더욱더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초장기 추석 명절을 보내기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어떤 종목이었죠, 여러분들? 한미 반도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 탄력도가 얼마까지 나왔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올림픽 종목 말씀드린 이후에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도가 오늘까지 해서 61%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마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타이밍적인 부분들이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실 올해 초서부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자면 로보티즈를 제가 5월 달 정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고 언급을 말씀 좀 드렸던 그런 대표적인 종목인데 어찌됐든 2025년도 극초반에 1월 달, 2월 달, 3월 달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 차례 정도 움직였었거든요. 그 이후에 주가가 별다른 비탄력적인 구간에 들어가는 상황들이었었고 모멘텀을 받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흘렀어요. 이렇게 흐르다가 새롭게 로봇에 대한 스토리들이 다시 부각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접근을 해봐야 될 타이밍들이 드디어 도달을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지점이 바로 9월 30일입니다. 이날 이후에 오늘까지에 대한 주가 상승폭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주가에 대한 탄력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와 만큼 업종에 대한 분석들 그리고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 순환매 관점 속에서 과연 어떠한 섹터가 다음 타순이 될 것인가 다음 순번을 볼 것인가 다음 번호표는 도대체 어떤 섹터인가 그거에 좀 집중을 좀 하셔야 되는 상황들인데 정확한 타이밍에서 여러분들에게 올림픽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대한 주가 흐름들은 61%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로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중 투자 개념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예수금에 내 자산의 일정 수준의 비중만 투자를 하셨다 하더라도 이 한 종목만으로 여러분들이 61%의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도 상승 마감을 하는 기염을 토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남아있는 뭔가 문제점 또는 한 가지 남아있는 브레이크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 실적이에요, 실적. 그러니까 대부분의 로봇 종목군들이 실적이 그렇게까지 우수한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실적에 대한 이 턱을 좀 넘는다라고 하게 되면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충분히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올림픽 종목 10월 21일 날 여러분들에게 과감히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아마 10월 20일께쯤 때부터 아마 엔터주를 이야기를 했던 시장의 전문가들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이브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드리면서 자, 방시역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고 내년도서부터 BTS 완전체에 대한 스토리들, 평가들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하이브에 대한 주가 탄력도는 오히려 완전체 활동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아니고 그 이전에 대한 기대감들로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붙을 수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10월 21일 날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서 딱 이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딱 이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0월 21일 날 올림픽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죠? 한중 정상회담입니다, 여러분들. 에이펙을 앞둔 상태에서 한미 만나죠, 미중 만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중 만나게 되면 사실상 면전에 대놓고 서로 싫은 소리 할 수는 없거든요. 어찌됐든 뭐 덕담 아닌 덕담들 그리고 좋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장 화려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은 엔터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주가에 반영이 됐다. 그리고 4분기 계절적인 성수기가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을 한다고 하게 되면 4분기에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3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그 시점에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고점이 낮아지는 구간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저점이 이런 식으로 높아지는 구간들. 쉽게 말씀드려서 삼각 수렴형에 대한 패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딱 일주일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24%의 변동성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타이밍 그리고 그 시기에 내가 어떤 업종에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알고 계신다고 하게 되면 주가가 지금 당장 양봉을 보여주지 않다 하더라도 때로는 음봉이 보여준다 하더라도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하이브를 통해서 아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종목이에요. 참 이 종목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최종적으로 말씀드렸던 날짜가 바로 9월 30일이에요. 이 9월 30일 날 추석 선물로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드렸고 한미반도체를 두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현재까지 상승을 하면서 6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을 했고 첫 번째 종목인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정점 기준으로 59%의 상승률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본더, HBM 시장 내 마지막 단추를 낄 수 있는 종목이 아마 본더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미반도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해드리면서 9월 30일 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사실상 9월 30일 날 말씀드리기 이전에 제가 이 한미반도체는 8월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고 7월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때마다 이 박스권을 제가 보면서 이 횡보되는 구간들을 보면서 이 구간 내에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주식올림픽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참 이 기간 동안에 정말 매집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수를 좀 늘려놓으시게 되면 정말 임팩트 있는 수익률이 올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늘 해드렸거든요. 그게 드디어 이제 10월 달에 폭발적으로 딱 2주 만에 상승에 대한 시그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횡보되는 종목군들 안에서에 대한 이야기들이 특별하게 시장에서에 대한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항상 매집을 활용을 하시면서 비중 투자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 7월 달 매집하고요, 8월 달 매집하고요, 9월 달 매집 끝났어요.
올라가려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구간 동안에 내가 비중을 태워서 내 자산의 20% 30%만 매수를 하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딱 2주 만에 60%의 수익을 거두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 계좌 수익률이 얼마나 빠르게 점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종목별 수익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투자자들은 내 계좌에 수익금이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매매를 하시게 되면 분명히 2025년도 남아있는 11월, 12월 여러분들 정말 알뜰살뜰하게 계좌를 살찌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이에요. TLB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7월 15일 날 말씀드렸어요. 이때 당시에 7월 15일 날 TLB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아마 의아해 하실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AI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D램 가격과 낸드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들로 인해서 장비주들, 전공정, 후공정, 소재 관련 종목군들, 기판 종목군들의 날개가 어마어마하게 뛰기 시작을 했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후서부터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슬금슬금 살아나기 시작을 하면서 8월달과 9월달, 9월달과 10월달 동안에 주가 상승률이 무려 몇 퍼센트? 176%의 상승률을 보여준 거예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내 자산의 10%만 투자를 하셨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거의 2배는 훨씬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실 수 있으셨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한 발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잡으셔야 되는 종목들,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종목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올림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 그 다음에 두산 테스나 여러분들. 자, 이 종목 여러분들 뭐 TLB 말씀드렸고 한미반도체 말씀드렸고 뭐 삼성전자도 말씀드렸을 거고요. 여러 가지 종목군들을 말씀드렸던 상황 속에서 어찌됐든 10월달 한 달 동안이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시장 상황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이는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순환하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가 있으신데 이 투산 테스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직전 고점이죠. 자, 이 구간에 제가 못 사도 돼요. 이 횡보 구간에 관심이 없어도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두산 테스나가 올라가기 이전에 반도체 소부장과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현재 ING였어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군들이 순차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타이밍만 보시면 돼요. 잠깐 돌파됐네. 눌리곤 있지만 어떻습니까? 직전 고점을 크게 하향 이탈시키지 않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급등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정말 짧은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 25%의 수익률을 달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억을 투자했다? 1억 2,500 되는 겁니다. 딱 일주일 만에. 이 구간 동안에. 그리고 설령 눌려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직전 고점까지는 또다시 올라가는 기염들을 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시장에서 참여를 하면서 훈련도 해보시고 때로는 깨질 때도 있습니다. 깨질 때도 있으실 거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내 어떻습니까? 레퍼런스로 쌓이시게 되면 이러한 종목들을 찾고 업종들을 찾고 업종 내에서 어떤 종목들을 내가 순차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습관이 길러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자, 이제 드디어 제약바이오 주에 시간이 도래를 한 건가요? 지금 11월 이틀 딱 거래가 된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어제하고 오늘까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10월 달 마지막에 나오면서 11월 달에는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그동안에 움직이지 않았던 섹터에 대한 관심도를 굉장히 좀 많이 늘려보셔야 될 때가 오지 않았을까요? 라는 반문 아닌 반문, 제 확신을 담은 반문을 좀 말씀 좀 드렸었는데 드디어 본격적으로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11월 마지막 주소부터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어려우시죠? 사실상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은 굉장히 특수한 업종이기 때문에 아마 기관이라든지 담당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와 관련된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한 그런 뭐 특수직군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분석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을 공부를 한다는 게 사실은 현실의 벽이 굉장히 두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해당되는 종목군들 몇몇 종목군들에 집중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가 7월 달, 8월 달에 시장을 압도하는 수익률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면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을 끌어올렸던 그 기간에 기억들을 되살려 보시게 되면 다른 거 없습니다. 빅파마 관련주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비만 관련 종목군들이 시장을 압도했어요. 그럼 이런 종목군들을 최우선으로 10월 달 말서부터 12월 달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에서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럼 우리가 어때요, 여러분들? 7월 달에 우리 ABL 바이오 공부했잖아요. 배웠잖아요. 그때 당시에 주가 탄력도가 54%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조정이 나왔잖아요. 이때 당시에 ABL 바이오가 주가가 안 좋아서 빠졌을까요? 한미약품이 주가가 안 좋아서 빠졌을까요? 알테오젠이 주가가 안 좋아서 빠졌을까? 아니죠. 섹터가 약했잖아요. 섹터에 대한 약세가 나오게 되면 대부분의 종목군들,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은 동일한 방향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어때요? 시장의 색깔이 바뀌기 시작하죠. 10월 달 마지막 주서부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의 알게 모르게 수급들이 계속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에 매매를 했던 종목군들을 복귀를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위치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요. 자, 어때요? 고점이었잖아요. 이 고점들을 쭉 이어보시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 구간을 뭐라고 그러죠? 올라갈 때는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올라간 상태에서 주가의 탄력도가 더뎌지는 구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지지라고 얘기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거래량들이 실리는지 안 실리는지 이것들만 체크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54% 먹고요. 첫 번째 구간에서. 그리고 딱 일주일 거래했더니 몇 퍼센트? 28%의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심플하죠,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자, 한미반도체예요. 자, 이 종목도 여러분들 8월 26일이죠. 또 공부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8월 26일 날 올림픽 종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이 짧은 구간 동안에 48%의 변동성이 나왔어요. 그리고 주가 밀려요, 여러분들. 한미 약품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또는 뭔가 재료의 소멸? 뭐 이런 걸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바이오 섹터의 약세 흐름들. 그리고 대부분의 수급이 어디로 이동했죠? AI를 비롯한 반도체, 원전, 조선도 간간히 움직였었고요. 그다음에 전력망. 쉽게 말씀드려서 시클리컬, 성장주들로 포커스가 맞춰졌던 시장이잖아요. 그럼 시장의 수급은 이동된가 봐 이러면서 다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에서 당연히 수급이 빠지겠죠. 그리고 이쪽에서 약간씩 균열이 나기 시작을 했고 단기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가격적인 부담감들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 시점에서 시장의 수급들은 어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성장에 대한 스토리는 살아있는데 일정 기간 범위 안에서 주가 조정을 받았던 종목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한미약품도 우리 앞절에 보여드렸던 ABL 바이오 이 구간에서 올라왔던 시점하고 한미반도체, 한미약품이 올라왔던 시점하고 다른 게 없잖아요. 눈치 빠른 사람들이 수익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구간 동안 일주일 동안 거래를 통해서 32%의 수익률을 달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트레이딩입니다. 이게 바로 투자의 개념으로 섹터를 보고 업종을 보고 종목을 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올림픽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시황적인 이야기들, 업종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정말 흔히 단순하게 그냥 시세가 분출이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내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꺼냈다가 또다시 열어보고 할 수 있는 종목군들, 정말 좋은 종목들 많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다음 코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올림픽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로 이 종목을 어떻게 이런 타이밍에 짚나 싶습니다. 사실 10월 20일 이때부터 이 엔터주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전문가님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장의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특히나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방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엔터 쪽을 봐야 된다라면서 하이브 드렸는데요. 하이브 또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하이브도 24% 넘게, 그리고 저희가 추석 연휴 이전에 선물처럼 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무려 61%,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또 엄청나게 오르신 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나도 시장의 시나리오를 읽어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셔도 동일하게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올림픽 종목에 대한 흐름도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50분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방 안에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 온라인 방송 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8시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침 8시, 일요일은 저녁 8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시장 내에서 대장주 타점 잡을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또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히게 타점을 잘 잡는지 우리 전문가님의 기법에 대해서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교육방 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방송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자료집까지도 드리고 있죠. 일명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에 대한 자료집까지도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나도 최영동 전문가님처럼 매매에 있어서 전략을 잘 세워보고 싶다, 이런 눌림 매매 기법까지도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왼편 QR 스캔하시고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계속해서 좀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있고 싶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우리가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네. 좀 시장의 시나리오도 잘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필승 계좌 프로젝트 뭐 예. 이런 걸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설명을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지금 집중해서 들으려고 해요. 뭐 말만 그렇지 뭐 그럴싸하죠. 어. 근데 굉장히 좀 심플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시장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심플함에서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좀 단순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시장에서 굳이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그때그때의 시장 트렌드를 내가 얼마나 잘 따라가느냐에 대해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이 우선시 돼야 되고요. 그게 우선시 되게 되면 국내 증시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은 뭐죠, 여러분들? 딱 하나로 설명됩니다. 순환매입니다. 그리고 동네 축구하죠. 뻥 차면은 공 쫓아가고요. 또 이쪽으로 뻥 차면 또 공 쫓아갑니다. 그만큼 수급의 이동이 굉장히 빠르고 트렌드에 민감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개인이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되면 우리 개인이 그 시장에 맞춰서 얼마나 잘 뛰어다니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물들은 정말 천차만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들 뭐 나는 뭐 1년 가져갈 거야, 2년 가져갈 거야, 3년 가져갈 거야. 나 삼성전자 4년 가가지고 드디어 9층 왔어. 드디어 구조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월마다 여러분들께서 수익 계좌를 만들어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올라도 수익 만들고요. 시장이 횡보를 해도 수익 만들고 시장이 빠져도 수익을 만드실 수 있는 투자자분들은 어떠한 장세가 오더라도 늘 자기만의 스탠스를 가지고 자기만의 속도를 가지고 시장을 이겨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까지의 코스피 상승률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동안에 저와 함께 우리 교육방에서 같이 봤었던 종목군들에 대한 수익 현황들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 유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의 장세 판단이 도대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냐? 자,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에 대한 구분을 먼저 하시는 게 맞겠죠. 상승 추세에서에 대한 매매법들도 당연히 달라질 거고요. 하락 추세에서에 대한 내 매매 포인트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상승 추세에서는 롱텀을 통해서 보유를 하고 가는 게 훨씬 유리한 포지션을 구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설령 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승 추세를 크게 범위를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아름다운 조정이야 라는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오늘 아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갑작스럽게 5%, 6%씩 막 빠져버리니까 걱정 아닌 걱정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우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지금 여러분들 MTS가 됐든
아니면 HTS가든 딱 띄어서 보시게 되면 계속 양봉이 나왔던 건 아니에요. 양봉, 음봉, 양봉 나왔다가 또 하루는 또 음봉 나오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거든요. 근데 그 음봉이 어디에서 걸리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 음봉이 걸리는 자리를 잠깐이나마 이탈을 하거나 아니면 연속적인 하락세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그때 가서 판단을 내리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시장이다. 그리고 오늘자의 하락만을 가지고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고점이에요 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는 좀 이른 판단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에 대한 상승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하락 추세 같은 경우도 간단해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매수를 하고 보유를 하는 기간 자체가 긴 시장이 뭐예요? 상승 추세죠. 근데 하락 추세는 어떻습니까? 하락 추세가 길잖아요. 올라가는 구간들이 짧아요. 보이시면. 그럼 내 매매 패턴도 바뀌어야 되겠죠. 짧게 치고 나오는 종목들. 그런 종목군들이 많을 거고 테마성 종목군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장이 바로 하락 추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종목들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이에요, 여러분들. 알테오젠이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7월 달에도 여러분들 우리 교육방에서 알테오젠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던 구간이 이 구간이었어요. 이 구간 때도 마찬가지로 알테오젠의 개별적인 모멘텀과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왔었고 이 구간만을 트레이딩 했었을 때 26%입니다. 만약에 내가 1억을 투자했어 2억 6천이 되는 거예요. 1억 2,600이 되시는 거고요. 거기서 내가 정점을 찍었습니다. 영원히 안 가요, 여러분들. 주가가 영원히 가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런데 영원히 갔던 종목들이 일부 투자자들이 나와서 뭐 수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많은 환상에 빠지는데 시장의 대다수의 종목군들은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정점을 찍죠?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고점에 대한 눌림목들을 맞으면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다시 강세가 진행이 됐던 구간들이에요. 이 구간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20%의 상승률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럼 내가 1억을 투자해서 1억 2,600을 만들고요. 이 1억 6,200을 재투자 다 안 하셔도 돼요. 다시 1억을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럼 1억 2천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앞절에 2,600과 2,000을 누르시게 되면은요. 벌써 내가 두 번의 매매를 통해서 1억 5천에 대한 내 원금과 수익률이 합산이 돼가지고 50%의 수익률을 달성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올림픽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뭐 설명드렸어요? ABL 바이오 설명드렸고 또 뭐 설명드렸나요, 여러분들? 한미아품 설명드렸잖아요.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들? 공통점이 뭐예요? 10월 마지막 주서부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가 진행이 됐었네. 그러면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강세가 되게 되면은 시총 1위 종목 알테오젠 당연히 봐야죠. 동일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이 구간 동안에서에 대한 상승률만 벌써 20%입니다. 이 구간 내에서 26%, 이 상승 구간에서 20%, 이 구간에서 21%예요. 그럼 우리 시총 상위 종목군들 한 종목만을 가지고 월별로 한 번씩만 매매해야 하는 거예요. 월별에 한 병씩. 자, 7월 달에 매매 한번 하고요. 8월 달, 9월 달에 한번 하고요. 10월 달에 한번 딱 깔끔하죠, 여러분들. 이런 타이밍들과 이러한 시장 분위기들을 여러분들이 익히시게 되면 그냥 한 종목만으로 트레이딩을 끝내실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도 제가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이렇게 7만 원대, 6만 5천 원대 이 구간대에서는 횡보되는 구간에 한번 트레이딩으로 우리가 접근해보자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주가 탄력도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시총 1위 종목인데 어떻게 돼요? 55%의 상승률을 보여줘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1억을 투자를 하셨다? 딱 9월 달과 10월 달 이 두 달 동안에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이 55%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만 투자하셔도 여러분들 1억 500이 되는 겁니다. 두 달 만에. 그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마지막 종목 볼게요. 로보티즈예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5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자, 드디어 시작한 것 같습니다. 로보티즈, 액추에이터, 감속기와 관련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스타트를 걸 수 있고 올해 한 해 내내 좀 성장 스토리에 있어서 로봇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주가 탄력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아마 올해 2025년도 연말 되면은 우리 방송국 같은 데서 연말 대상 이런 거 많이 하죠. 주식시장도 합니다, 여러분들. 자, 올해를 빛냈던 종목군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는데 만약에 부문별로, 섹터별로 꼽아봤을 때
로봇 섹터 내에서는 로보티즈가 가장 단연 압도적인 1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을 읽고 성장할 수 있는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갖는다고 하게 되면 정말 눈에 띄는 종목이 있어요. 그리고 그 눈에 띄는 종목이 정말 올해 안에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 종목이 올해 5월 달 대비해서 지금 현재까지 28만 원대까지 기록을 하는 동안에 수익 매매 관점으로 360%의 상승률을 보여줬던 종목이에요. 뭐 이 종목에다 우리가 내가 소위 얘기하면 이제 몰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우리가 시쳇말로. 그런 게 아니더라도 내 비중의 일정 부분들만 투자를 하셨다 하더라도 그 비중의 360%의 상승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상 시장을 읽고요. 시황을 읽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좋은 종목들을 찾는데 그리고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습관이 잘 정립이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어려운 시장 내에서도 그리고 흔들림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자기만의 기준을 지켜나가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 기법을 좀 세워봐야 될지에 대해서 짧게 알려드렸는데 50분 너무 짧잖아요. 저희가 교육반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매주 화요일, 일요일 8시에 또 무료 온라인 방송하고 있습니다.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더욱더 투자 전략 알차게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가님의 스마트 눌림목 매매 기법에 대한 자료집까지도 교육반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오늘 또 선물처럼 다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왼편 QR 스캔하시고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오늘 장의 올림픽 종목을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시간이 또 없습니다. 네, 예. 3분밖에 없습니다. 늘 이제 앞서서 여러분들께 많은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실전 사례들과 또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올림픽 종목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좀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G2G 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앞서서도 제가 사실은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해서 힘을 굉장히 많이 주는 듯한 좀 뉘앙스, 느낌들을 좀 받으셨을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G2G 바이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속에서 비만 관련 종목군들도 일제히 좀 올라갔어요. 뭐 대표적인 종목이 뭐 D&D 파마텍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펩트론도 올라갔었고 인벤티지 랩 같은 종목도 올라갔었습니다. 그 후솔주, 후발주로서 성격으로 우리가 G2G 바이오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고함량, 장기 지속형 주사 제형에 특화되어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주사 제형 자체가 어디에 해당되느냐? 자, 보면은 당뇨와 비만, 치매 등에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항상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나올 때 이 G2G 바이오가 신규 상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많이 되는 것들이 이러한 이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G2G 바이오가 탄력적으로 움직였었던 최근에 탄력적으로 움직였었던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기대감들에 대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굉장히 높아졌었던 그러한 구간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G2G 바이오,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까지 여러분들 거래를 하셔야지 내일 이제 권리락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권리락이에요. 그리고 무중을 받는 마지막 날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1차적인 조정을 받는 과정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내일 권리락이 시작이 되는 시초가가 한 61,500원 정도일 거예요. 그 구간 내에서 변동성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접근을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그 가격대가 진행이 되게 되면 이 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한 22,000원대까지에 대한 1차적인 목표가를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손절 라인은 16만 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요 구간대가 설정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요것들을 체크하면서 G2G 바이오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2G 바이오 올림픽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방송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